안녕하세요. 아, 주일 오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 말씀부터 인용을 한번 하고서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런 내용을 저에게 개인 톡을 통해서 준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어, 저도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지요. 그런데 아,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없으면 저희는 지금 싸움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피해자 단체의 다른 단체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단체를 좀 이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게 뭔 의미인지, 그러니까 삭제를 한번 하고 다시 썼는 글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나 하면은, 오늘 이 내용은 언론사에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영상, 녹화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최근에 전남 그 경찰청장이 그 브로커를 통해서, 어, 그 코인 사기를 좀 무마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면서,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들한테 뭐 그런 금품이 좀 전달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전남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은 어, 소위 말해서 자살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지요. 거기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이 여기 그 제가 여러 개를 보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를 보니까 한 100여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뭐 사법 조치가 취해져서 구속이 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KOK 토큰에 대해서, 그러니까 KOK 플랫폼 사업에 투자를 하신 분들,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치하신 분의 숫자가 제가 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우리는 레벨이 제로 레벨에서 8레벨까지 있는데 예전에는 4레벨로 계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2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 그분 소개에 이렇게 추리로 어, 그 소개를 한 사람들 명단이, 그 수가 거기에 저희 지갑에는 딱 나타나는데 47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총 그 스테이킹한 총 금액이 약 3억 불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10분이 된다 그러면은 3억 불이 30억 불이 되지요. 30억 불이 되면은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이 돼요. 근데 10명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게, 실제 피해 금액은 처음에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내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지 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교환 자산이 맞춰져요. 제가 그 앞에 언론사 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전남경찰서에서 피해 금액은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피해자와 재단과 그 코인을 발행한 재단과의 관계였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 재단과 피해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이거는 재단과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업체와의 문제예요. 재단을 무력화시켜 놔놓고 그 계약 관계에 있는 쪽에서 모든 이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부터 해서 어, 심지어는 저희가 스테이킹을 한 스테이킹 지갑까지도 다 관리를 한 거지요. 그리고 그 지갑에 들어있던 코인들, 특히나 저희는 초창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는 거래소에 중앙화 거래소에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영어로는 CEX라고 하고 Centralized Exchange라고 하지요. 거기에 상장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초창기 할 때부터 해서 어느 정도 거래소가 아, 그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추정컨대 2019년 9월 이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2021년 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는 US DT, 테드까지 그리고 당연히 KOK도 그 중간에 그 기간 중에 상장이 되었으니 거래소가 그 몇 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KOK를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것들은 재단에서 본래는 관리가 돼야 되고 재단에서도 소수가 인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아니지요. 이 코인이나 토큰들은 거래소에 나와서 매도만 되면은 현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그 금융적인 보안 시스템부터 해서 이것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이력들을 정상적으로 다 남겨놔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3년 11월, 오늘이 26일인데, 지금까지 한 몇 년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 놨던, 처음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KOK 플레이라는 지갑, 그 앱 자체가 좀, 사실은 좀 푸어했죠. 좀 보잘것없고. 그래서 이, 블- 그 지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단과 모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 관계가 명확치도 않고 언급되었던 그 첫 번째 언급됐던 법인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회사는 지금 폐업 상태에 있고 그게 폐업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아, 이 기술력으로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아닌데 게다가 그 회사가 본래 설립이 될 때 분명히 뭐 잘은 확신은 못하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서는 그게 나타나진 않는데 폐업 상태라고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거기도 분명히 한 주짜리 보통 주 한 주에 그게 뭐 홍콩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면은 홍콩 달러였을 거다. 그러면 1달러짜리 사업자하고 계약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과 그 업체의 관련자는 한 번도 여기서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저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나타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임직원들이 주로 뭐 직원까지는 아니고 임원과 그 대표 이사 이런 사람들이 이 KOK 재단에서 발행을 하는 백서상에도 CEO부터 해가지고 뭐 거기에 그 CSO, CFO, 기타 등등 CTO 등 이런 사람들이 어, 그 팀이라고 해서 프로필이 다 올라와 있었지요. 그러면은 재단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 백서,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권한들이 누구한테 가 있었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내용의 그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전남 경찰청에서 이미 불거져 나온 이런 내용이 저희가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은 저희가 들은 소문, 루머에 의하면은 이게 저희가 지금 그 고발 조치를 하고 했는 이쪽에도 약간은 어, 영향을 끼치려고 이 범죄를 저지른 쪽에서 손을 썼다는 그런 말들도 들려요. 근데 이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피해자고 그 피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상을 초월 정도로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어, 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범죄 행위를 하고 횡령을 한 집단에서는 돈이 넘쳐나겠지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워낙에 이 블록체인 사업이라는 대한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그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 다른 코인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기존 앞에 두 번 한 거는 그 금액이라든가 피해자의 수가 좀 적어서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왔죠. 그런데 제보로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들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KOK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 피해 금액이 너무나 크고 피해자의 수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법적인 대응도 하고 있으니까 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서 저한테 제보를 준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없어요라고 하는 이런 피해자 단체의 그 리더격이 있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내용의 글을 띄워왔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비호 세력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호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방어를 하는 쪽에 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진짜가 정말로 가짜를 이길 수 없어요. 요 말과 연관이 있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유전, 무죄. 그러니까 이런 그 언론사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저는 이 사건이 수사를 진행을 하는 이 사건이 투명하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아무도 어떠한 비호 세력이라든가
저들이 혹시나 했을 법한 이런 또 그 자기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여자가 한 말대로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어, 국회의원 전부한테도 이런 민원 내용을 넣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도 동영상 제안을 해서 그게 어, 금융위원회로 지금 이관이 됐어요. 그 전에 이관이 되기 전에도 제가 그 금융위원회에는 그 동일한 내용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그 언론사를 통해 갖고 또 제보를 해서 기사로도 나와 있고 왜 이 짓을 하느냐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이유예요. 돈 있는 쪽은 범죄를 저지르는 쪽은 그 돈이 본래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를 하는 데에 그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서 또 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자기를 좀 방어를 해달라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수면 하에 있고 어, 고소자 또는 고발자와 경찰 수사기관 간의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그 제보를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이 부실하게 전달이 되고 수사를 하는 데에 증거 자료라든가 진술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는 정말 무의미하게 뭐 정말 이거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어, 그 생각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좀 준다. 또는 뭔가 뭐 자기한테 금전적인 이런 그 뭔가 제의가 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보기에도 손쉬워 보이는데 돈까지 준다고 하면은 훨씬 쉬워지겠지요. 그 일은 무마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언론사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그렇고 예전과 같이 그러니까 뭐 예전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이런 옛날에 제왕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제가 있든 없든 뭐 민의가 그러니까 저놈들은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저놈들이 가지고 있던 건 모두 몰수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는 수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수사만 정확하고 좀 신속하게 왜 지금 벌써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가 겪기 시작한 시기가 2022년 한 4월, 5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미 본래 거래소의 가격이 많이 추락을 했던 상태고 현재는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금액으로는 6.95달러에서 현재는 0.007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회의 가치는 1000분의 1의 가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그 기나긴 기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적 질환에도 걸려서 어떤 분은 뭐 이미 이승과 이승을 떠나신 분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그냥 끊으신 분도 있고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신 분들도 있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 뭐 가까운 친인척
이 관계 자체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대인 관계가 말살이 돼버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비호 세력 없이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이 그 사건을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집중해서 모니터링이라도 좀 하시고 좀 불합리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법으로 해결이 되고 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증거 자료로 확인 그 결정이 판결이 나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 이 오늘 이 행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단으로서 수사가 정말 공정하게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상이 지금 제가 그 이미 제보를 한 쪽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추정 60분. 그 다음에 PD 수첩까지도 제보는 올려놨어요. 근데 PD 수첩에서는 조만간에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인 것 같아서 어, 제가 지난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제가 제보를 이미 해놨으니까 조만간에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루트를 통해서 그 담당 PD와 직접 연락을 좀 취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신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에 피해자들이 정말 뭐 9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레벨이 한 2레벨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도 47만 명 제가 캡처를 받았어요. 47만 몇백 명이 그분 저희 쪽에서는 그거를 뭐 산하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트워크상으로 47만 명이 계세요. 그런데 레벨을 말씀드렸을 때 0레벨부터 1, 2, 3, 4, 5, 6, 7, 8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그 숫자가 중첩이 되지 않는 분들로 따졌을 때 그 수가 도대체 얼마가 될지를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어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많은 증거 자료들도 제가 보여드리고 해서 이게 어, 좀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음, 그 관련되는 어, 시사 프로그램 쪽에 다시 한번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정치인이 정치인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분들은 선출직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큰 국가 대사를 다루기도 해야 되지만은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국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 국민이 있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돌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대표자도 뽑아서 이 나라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소 요소별로 어, 일조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선출을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저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 뭐 조 단위의 사업을 그 자금을 끌어왔다.
그 시민들 중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끼리 뭐 당쟁으로 어 이렇게 싸움을 하시든 마시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당장 우리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 298명 모두에게 그 내용을 보낸 이유가 국감에서도 이미 다루는 졌지만은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 그런데 이게 정말 피해자가 이 정도의 피해 금액이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 수만 따지더라도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단이라도 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도움을 좀 받고자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고 워낙에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어, 확신을 가지고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불상사를 지금은 좀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희망이 사라져 버리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그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실질적인 범죄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느 누구도 들여다 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298명이 아니라 200, 300명이 299명의 국회의원들 전부 다 사퇴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대통령도 사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좀 심층 취재를 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좀 하시고 그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를 하시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한 2, 30만 명이다라고 한국만 2, 3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2, 30만 명이 정말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죽고 사는 문제를 어디에 주로 사람들이 어 그 뭐 소위 말하는 수사이드 자살을 하신다고 보세요. 사랑, 뭐 친구 간의 우정 이런 문제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런 금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준살인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액이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저는 4조 원이 훨씬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국회의원으로부터 좀 이렇게 들었는 피해 금액을 들어봤는데 피해 금액 추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는 지금 1조 4천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어, 그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연락을 좀 주시면은 많은 것들을 제시해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사 방송에서 반드시 좀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곳에서 다 다뤄줬으면 더 좋겠고 어느 쪽에서 다뤄주시든 한 곳에서는 꼭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가 가짜를 못 이기는데 왜 싸움을 하나요? 진짜는 당연히 가짜를 이겨야지요. 이게 정의지요. 저도 참 하잘것없는 뭐 일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문제를 지금 파고들고 문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이거는 국내에서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법적 대응을 같이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배임 횡령 저희가 하는 이것과는 또 다른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보고서 이미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수사 과정은 제가 그 고발인이고 하더라도 저한테 통보를 안 해주잖아요. 해외도 마찬가지. 꼭 좀 연락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미 제 전화번호와 제 이름과 뭐 제보한 내용이 이미 전달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꼭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